안녕하세요. 오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삼생명의 VIP 고객 여러분과 서울 시민이 모두 초빙받아 오셨습니다.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헬스 오페라인데요. 여러분의 노후의 삶과 노후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의 삶과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마음 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고요. 많이 웃으시고 박수 많이 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쪽에서 이 행복한 은퇴 설계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저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준비의 기본 지시,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할 것인가, 재무적인 준비는 뭐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 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 돈으로 시작하는데요. 너무 돈 이야기만 하니까 짜증이 많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너무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노후 준비를 할 때 보면 돈 말고도 준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은퇴에 관한 우리 삶에 관한 준비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연령층이 다양하신데요. 젊은 분들도 많고 다양한 연령층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꼭 이렇게 중장년층만 듣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젊은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요. 오히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특히 뒷부분에 건강에 관한 강좌 2개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은 배우셔가지고 부모님께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후 준비를 이렇게 우리 인생 준비, 노후 준비를 시작할 때 항상 모든 강좌에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묻습니다. 얼마나 사실 것 같으세요? 이게 아주 재밌는 주제죠. 그래서 요거는 꼭 손을 들어서 물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손을 한 2-3번 드실 건데요. 웃자고 하는 거니까 한번 꼭 손 들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제가 75부터 100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내리시고요. 75, 80 이렇게 해가지고 100까지 할 테니까 제가 75부터 부를 테니까 내가 요 정도 살 것 같다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꼭 드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은 갑니다. 그죠? 꼭 드셔야 되고 안 드시는 분은 밖으로 불려놓습니다. 영혼이 산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꼭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심각하게 들어주세요. 그냥 들지 마시고 손 든 나이에는 책임지고 꼭 사망을 하셔야 돼요. 꼭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람한테 구박하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75세. 네. 별로 안 드시는군요. 5-6명 드셨습니다. 내리시고. 자, 80세. 오, 네. 한 30분 드셨습니다. 내리시고. 아무래도 오늘은 좀 장수의 기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80이면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드시다가는 100세에 밀려서 들어요. 미리미리 드십시오. 자, 85세. 네. 어이구, 많이 드셨습니다. 한 40-50명 100명? 네, 드셨습니다. 내리시고. 자, 조금 빨리 드셔야 됩니다. 90세. 아, 네네. 제일 많이 드셨네요. 제일 많이 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정쩡하죠? 95. 10명 드셨습니다. 내리시고. 자, 이제 앉은 사람 같이 듭시다. 100세 이상. 네. 20명 넣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100세 이상을. 재밌네요. 자, 여러분 웃으셨죠? 그죠?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40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돌아가시면 꼭 사망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여러분의 나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40의 경우 보면 40대의 경우 2010년 거예요. 1년 반 전 겁니다. 남녀 평균 수명 82세고 남성의 경우 78.6세 신고가 됐어요. 78.6세. 여성의 경우는 85.1세, 85세를 돌파했어요. 여성은 세계에서 6번째로 오래 살아요. 대단해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파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골프를 치면 꼭 여자가 1등하죠. 네. 뭐든지 양궁도 그렇고. 그래서 수명도 6번째로 오래 살아요. 남자들은요, 술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셔요. 알코올, 우리 섭취량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번째로 오래 살아요. 남자들이 술 끊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남자마저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면 야단 나는 겁니다. 술을 끊지 마십시오. 네, 담배도 계속 피시고 그래야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78.6, 85.1 남녀 평균 차이는 수명 차이는 7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4개월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췄다고 나는 맞췄구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30년 더 사시면 한 10년 정도의 수명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100세는 아니지만 100세까지는 뭐 이렇게 아까 한 10분, 20분 드셨으니까 그 정도라고 치면요. 100세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오래 사는데 어느 정도 살 거냐.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수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수명하고 내 재산의 수명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길어야 되나요? 어느 게 더 오래 살아야 되나요? 제가 오래 살아야 되나요? 재산이 오래 살아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재산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장수 리스크라 하면 오래 사는 리스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나보다 더 사는, 재산보다 내가 더 사는 리스크를 장수 리스크라고 해요. 제가 몸이요, 키가 160 이하예요. 여성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키가 160 이하고 남보다 어깨가 좁아요. 그리고 살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조금 들어 보여요. 이런 분들은 100세 설계를 하셔야 돼요. 장수 체형이에요, 이 장수 체형. 두툼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죠? 제 아내가 이게 두툼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주 마음 편합니다. 네. 절대 살 빼지 마라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건강에 따라서 내가 90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재산이 85에 끝 떨어졌다. 이게 장수 리스크입니다. 근데 내가 100살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100에다 맞춰놨어요. 그리고 한 98쯤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수 리스크 없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재산보다 더 사는 것을 장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잘못 눌렀는데요. 눌러주세요. 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렇게 60세의 노후를 61세의 노후를 시작하는데요.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데 보통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의 수명은 뭐 한 88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재산의 수명으로 설계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빨간 것이 보시면 남성은 90세, 여성은 95세 설계를 꼭 하시고 그 이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죠? 그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마감을 하면 장수 리스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노후 생활을 30년 정도 합니다. 남자의 경우 30년 정도 노후 생활을 합니다. 뭐 하신지 아시죠? 은퇴했다면 남자들의 직업은 한 가지예요. 전부 산악인이 돼버려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산을 휩쓸고 다닙니다. 여자들은 직업이 좀 다양해요. 올레길, 둘레길, 뭐 찜질방, 좀 죽치는 데가 다양해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정말 지루하게 이렇게 산을 다닌다. 세계여행도 많이 다니고 골프도 치지만 이게 영혼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지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년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사실 겁니까? 누구와 어울려 사실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실 겁니까?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이라는 세 가지 질문을 비록 짧은 강의 시간이지만 한번 꼭 들어보시고 결심하신 다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노후를 너무 돈돈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나이 들면 뭐 쓸모없다, 뭐 냄새 난다, 뭐 부담된다, 뭐 온갖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은퇴란 말은 이제 그만 쓰시고, 은퇴가 영어로 리타이어거든요. 근데 여기 딱 중간을 떼내면요, 리타이어 뭡니까?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시 달리라는 뜻이지, 노후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TV를 보고 산책만 하시면서 지루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릴 때 꿈을 추구하세요. 멋진 일을 하세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노인 영화를 찍던, 자원봉사를 하던, 다시 대학을 가던, 다시 대학 가는 게 좋아요. 6개월 내지 2년간 다시 공부한 다음에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자격증을 따세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 안 됩니다. 세계여행을 70개 국가를 갔다 오신 분이 제 주위에 있는데 지금 80 다 되셨는데 상당히 후회하십니다. 어디 갔다 온지 헷갈리거든요. 까먹으셨어요? 노트만 이만큼 쌓여있지. 후회하세요. 좀 줄이고 좀 더 다른 방법을 할 걸 그랬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삼생명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34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력을 가지고서 은퇴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의 삶을 연구하고 있어요. 민간 분야 최대 연구소를 갖고 있습니다. 상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관계, 부부 관계, 취미 여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시대의 은퇴 설계는요, 은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물러나셔도 사회에서는 빠져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찜질방을 줄이세요. 등산을 줄이세요. 영혼을 자극받을 만한 멋진 일을 하세요. 절대로 은퇴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요, 제발 좀 행복하십시오. 풍요로운 노후가 아니라 행복한 노후가 되십시오. 재산만 많고 외로우면 뭐합니까? 그죠? 재산을 많은데 건강을 잃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멋진 행복한 노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행복하려면 재산, 노란색이죠? 재산, 그 다음에 가족, 취미여가, 사회활동, 건강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취미여가 너무 지루해요. 혼자서 기타 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 붓글씨 쓰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동호회를 짜고, 그죠?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붓글씨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한자 교육도 시켜주면서,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또는 자원봉사자로서의 다 이렇게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이런 것이 바로 진지한 여가입니다. 여러분 너무 캐주얼한 여가를 즐기고 계세요. 그리고 노후에 대한 삶의 구성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61세에 노후 생활을 시작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설문을 해보면 90까지 30년 정도의 부부가 같이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인이 10년을 더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10년을 더 살까요? 아까 했죠? 부인은, 여자는 남성보다 7살 수명이 깁니다. 근데 결혼할 때 3살 차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제 아내가 3살 차이예요. 그러면 제 죽고 나면 제 아내는 10년을 홀로 삽니다. 재혼은 안 됩니다. 재혼은 불가능합니다. 저 신문에 칼럼을 많이 썼는데 안 읽으셨죠? 네. 뭐 한국경제신문이나 중앙일보 같은 데 칼럼 많이 썼는데 안 읽으셨죠? 재혼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물론 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런 분도 많으세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없다 그러시는데 할아버지는 많아요. 문화센터에 가면 할아버지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남성이 먼저 가기 때문에 남성 뒤에는 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천년기념물이라고 그래요. 귀해요. 아주 귀해요. 할머니들이 막 10명씩 줄을 서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70대 되신 분이 50대하고 데이트하려고 애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차례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혼자서 10년을 살기 때문에 여성의 노후 준비와 부부의 노후 준비는 다르다. 부부의 30년의 노후 준비를 한 다음에 부인은 추가로 10년을 더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후 생활은 5단계가 쭉 흘러갑니다. 60에서 70대 활동기. 마라톤 완주도예요. 조금만 마음만 딱 결심하면 마라톤 그냥 끝까지 뛰어버려요. 노인이 아니죠. 저희 회사 광고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60은 소년이고 70은 청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의 70대의 육체는요, 사실은 과거의 50대의 육체와 같습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절대 70대가 노인이 아닙니다. 노인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노인이 아니라 영올드라 그래요. 그죠? 영올드. 좋은 말이죠. 그래서 활동기. 그리고 아주 짧은 회고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느려집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도 안 가고 아주 느려집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집 근처에서 이렇게 인생을 되돌이켜 봅니다. 회고기. 그리고 나면 여러분 수명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건강한 수명 90%와 건강하지 않은 수명 10%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돌연사가 꿈이시죠. 화끈하게 가는 걸 좋아하시죠. 하지만 장수시대는 그렇게 화끈하게 돌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안 막혀 있어요. 심장에 있는 혈관이. 뇌에 있는 혈관이 안 막혀 있어요. 다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에 여러분이 사시는 겁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래 살면 뭐해? 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돈 떨어지고 병 걸리고 그죠? 나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지 딱 그럽니다. 그런 말씀은 너무 삭막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 후반 약 한 6년 내지 7년
길게는 8년, 짧게는 한 5년 정도의 간병기가 열립니다. 간병기 열릴 때 이거는 이제 병원 근처에서 주로 사실 것이고 전원생활은 이제 힘드실 거고 다시 돌아와서 병원 근처에 사실 것이고 그다음에 부인이 휠체어를 밀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앉아있고 제 휠체어를 부인이 밀어줘요. 제 아내가 앉아있고 제가 밀어주는 게 아니라요.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앉아있고 제 아내가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젊을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휠체어를 놓아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부부관계는 그 정도로 소중합니다. 나의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 끝까지 동반할 사람. 이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정말 부부관계는 소중하죠. 자, 이제 남편이 가셨습니다. 가시고 나면 적적하지만 외롭고 이렇게 쓸쓸하지만 그래도 아직 몸은 건강하신 부인이 한 5년 정도 쭉 사시다가 부인 역시 간병이 옵니다. 화장실을 혼자 쓸 수 없고 화장실로 혼자 갈 수 없고 용변을 혼자 볼 수 없고 식사를 혼자 못 하고 샤워를 혼자 못 하세요. 탈의를 혼자 못 하세요. 그리고 치매가 와요. 그죠?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간병을 받을 겁니까? 남성은 84%가 부인에게 간병을 받아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요양인을 사가지고 노후를 지내는 게 아니라 부인에게 제 몸을 맡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가셨고요. 부인이 쭉 사시다가 부인은 누구에게 자기의 간병을 맡길 것 같으세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딸한테 하고 있을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네,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딸한테 하고 있을 것 같다. 왜 이렇게 안 드시죠? 몇 명 안 드시네요? 굉장히 쿨하네요. 아들한테 더 없겠죠?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양원에 있을 것 같다. 네네네, 보십시오. 막 손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요즘 아주 삭막한 농담이 있는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자기 정신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대요. 내가 온전한 정신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대요. 살아가다가 며느리가 딸로 보이면 정신이 살짝 나간 거래요. 조금 더 나가면요, 사위가 듬직한 아들로 보인대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면요, 며느리 남편이 아들로 보인대요. 며느리 남편이 누구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정신 나가신 거예요. 며느리 남편 누구죠? 물으면 며느리 남편 이렇게 대답하셔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요양을 누구에게 맡길까? 딸한테? 아들한테?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첫 번째 세대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면 죄스럽게 생각하세요. 근데 금방 손 드신 거 보세요. 나는 들어가겠다. 이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끝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이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래요. 끼어 있어요.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첫 번째 세대가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죠? 부인의 간병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남성분들은 아내를 꼭 이렇게 배려하고 가셔야 됩니다.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해답은 얻기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준비할 때는 돈 준비, 이렇게 노후생활비, 의료비 이런 걸 준비하는데 사실은 돈 준비보다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부관계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설계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당하는 죽음을 주로 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의 질이 세계에서 32예요. 너무 낮아요. 아주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을 잃고 장시간 이렇게 욕창에 걸리시고 막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가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하세요. 하지만 미국인들은 집에서 죽는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이폰. 그 회장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어디서 사망했나요?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사망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치료해야 효도하는 줄 압니다. 세계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치료를 가장 오래 해요. 말기암을요, 사망하시기 전까지 40%가 말기암을 치료하고 있어요. 미국인들은 돌아가시는 순간 말기암은 10%밖에 치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맞이하는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절대로 끼지 말고 영양식을 공급하지 말고 절대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고 심장 마사지를 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지 말고 혈압 상승을 시키지 마라. 내가 차분하게, 그죠?
이렇게 하겠노라.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전부 부모님한테 거짓말 하십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아버님 힘내세요. 조금만 더 치료하시면 낫는답니다. 이래갖고 톡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3, 40년 후에 여러분이 가실 때가 됐습니다. 나는 병명을 내가 꼭 알아야 되겠고, 치료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해야 되겠고, 아들아, 됐다, 집으로 가자. 치료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하고, 집에서 사망할 것이며, 그쵸? 이렇게 인공식과 같은 이런 무리한 연명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난 하지 않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럴 때 오늘 가셔서 식탁에서 꼭 이야기하세요. 내가 만약에 의식이 없거들라 절대로 나를 무리한 연명술을 하지 말고 중환자실에 함부로 장기간 입원시키지 말거라 라고 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김할머니 사건 아시죠? 할머니가 한 말씀 했기 때문에 그 산소끼를 뗀 거예요. 근데 못 믿겠어요, 내 아들을. 이게 나를 중환자실에 모실 것 같아. 얘가 효심이 아주 지극해서. 그러면 서류를 하나 쓰셔야 됩니다. 내 몸에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서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실걸요? 아무도 모르실걸요?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전 의료 지시서입니다. 뭐라고요? 사전 의료 지시서입니다. 이걸 쓰시면 여러분들은 김할머니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병원마다 양식이 꼭 있습니다. 한번 꼭 좀 기억하셨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 사실 겁니까? 어디 사실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 집에서 살겠다. 네, 한 3, 40명 손 드셨네요. 내리시고. 실버타운 20명. 왜 이렇게 손을 안 드세요? 손 안 드시면 노숙자입니다. 전원생활. 네네. 생각보다 적어요. 20명. 이상한데요? 왜 이렇게 손을 안 드시지? 요양원. 네, 요양원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는 곳이 아니에요. 마무리하는 곳이지. 3년 이내에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기 집에 살려면 집을 고치셔야 됩니다. 욕실을 다 까고요.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 가스레인지는 폭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입니다. 그죠? 실버타운에 사시려면 약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비싸요. 그리고 약간 지루해요. 사회에서 격리돼요. 노인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제일 큰 문제는 자꾸 망해요. 여러분한테 입주금을 받아서 자꾸 망해버려요. 그래서 지속성이 있는 실버타운을 고르기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미국 노인의 90%가 자기 집에서 살아요. 집을 고친 다음에. 아시겠죠?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또 놀렸습니다. 진행자. 예. 그러면요.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전원생활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시는 건 좋은데 마무리가 안 돼요. 여기서 병 걸리시면 병원 접근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남편 돌아가시면 부인은 혼자서 어떻게 해요? 집을 너무 크게 지었어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구르시면 큰일 나요, 이 집은. 그리고 풀을 못 깎으세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주거 플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행복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때가 됐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그죠? 사회활동, 건강, 취미와 가족관계라는 이런 골고루 행복 자산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무형의 자산을 갖춘 멋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돈은 좀 없어도 됩니다. 그죠? 돈은 불편하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과 불행의 차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노후생활비를 얼마 쓰실 예정이십니까? 돈 이야기는 짧게 하는 게 좋죠.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의 노후생활비를 쓰실 예정이십니까? 보통 물으면 말이에요. 300이나 200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국민들 다 200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60대의 가정을 찾아가서 한 달에 쓰는 돈을 조사했더니 215만 원을 쓰고 계세요. 평균. 전국에 있는 평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0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는데, 사실 200만 원 보다는 25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설계하셔야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어도 200만 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챙기셨나요? 암에 걸리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00만 원이면 되지 않느냐, 위암에 걸리면. 그럼 맞아요. 1,000만 원이면 가능해요. 하지만 최신 기계를 쓰면 5,000만 원이라든지 6,000만 원, 7,000만 원이 듭니다. 너무 낮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기 삶의 수준에 따라서 정하십시오. 최신 기계를 쓰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요양경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보십시오.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을 가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우리 고객님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렇게 안 가보셨어요? 한번 꼭 가보세요.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공부가 될 겁니다. 정말 괜찮은 공부가 돼요. 전국 요양원이 4,000개가 있는데요. 그죠? 꼭 한번 가보세요. 남성들은요, 이게 여성이 90% 있습니다. 남성은 거의 없죠.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성은 집에서 부인이 요양을 해준다.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던 부인은 아까 손 드셨잖아요. 요양원에 가겠노라. 아들 집에 안 가겠노라. 상당수가 손 드셨잖아요. 그럼 여기 가셔야 돼요. 한 달에 6인실은 80만 원이지만 이렇게 2인실은 150만 원입니다. 입주 보증금 5천을 내고 한 달에 150을 내셔야 돼요. 그럼 3년이면 5,400이잖아요. 지금 돈이 5,400이니까 20년이나 30년 후에는 한 7, 8천으로 올라갈걸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자, 남성분들 부인한테 7, 8천을 딱 주시고 이거는 요양경비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들 집에는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시죠? 재산은 의미가 없어요. 이 재산은 생활비가 안 나와요. 매일, 매월, 월급처럼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평생소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평생소득. 월급처럼 나오는 걸 평생소득이라고 해요. 재산이 많다고 하지 마시고 평생소득을 준비하세요. 평생소득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각종 연금에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각종 연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치매가 걸려도 나와요. 그러니까 연금 위주로 매월 입금되도록 준비하십시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걸 꼭 기억했다가 친구분한테 꼭 써주세요. 이거는 친구분들한테 꼭 가르쳐주세요. 1억 원을 연금으로 타면 얼마 할까요? 60세에 1억을 탁 내고 연금으로 타면 얼마 나올까요? 한 달에. 은행에서는 은행 이자는 한 30만 원 나오죠. 4%가 없죠. 4%로 가면 한 달에 33만 원인데 끝전 3만 원은 세금 내셔야 돼요. 그렇죠?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연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하면 정답은 꼭 기억하십시오. 42만 원입니다. 30년간 부부에게 42만 원을 드리고 추가로 더 사신 사모님한테는 한 10년 이상을 한 30만 원 가까이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라고요? 42만 원이죠. 그렇다면 내가 노후에 200만 원을 쓰겠노라 라고 하면 목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얼마 있어야 되면 목돈으로 한꺼번에 5억이죠. 5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연금이 1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얼마 있으면 됩니까? 2억 5천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집이 있다. 집을 연금으로, 집은 자 하겠습니다. 집을 똑같이 1억을 맡기고 연금을 타면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42만 원이 아니라 확 떨어져야 됩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낡아지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24만 원입니다. 41을 거꾸로 하면 되네요. 여기 좋네요. 24만 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42, 24. 꼭 기억해서 친구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까지 다 쓰고 나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200만 원 쓰겠다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한 2억이나 1억 5천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집까지 다 쓰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후 설계를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표를 채우셔야 됩니다. 이 표를 채우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얼마 타는지, 그 다음에 퇴직금 또는 개인연금, 은행에 있는 개인연금, 그 다음에 다른 여러 보험사에 있는 연금, 재산을 연금하는 거, 펀드 정기예금, 상가를 연금하는 거, 이걸 다 채우셔야 돼요. 채우기 어려우시죠? 이런 식으로 채우셔야 돼요. 뭐는 얼마 쭉 채우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227만 원이 나왔다 하면 200만 원 생활이 가능하죠. 부족하시면 이제 집을 줄이시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는 거 아니면 더하기 아니면 빼기입니다. 뭘 하여튼 더 하시든지, 그죠? 일을 더 하시든지 뭘 더 하시고 아니면 빼세요. 아들 결혼 자금을 주지 말든지. 결혼 자금은 좀 많이 줄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호합한 결혼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호합한 결혼을 하고 있어요. 창피해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미국은 만 달러. 미국은 아무리 흥청망청 써도 $10,000, 1,000만 원이면 결혼식이 끝나는데 우리는 1,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3천, 5천, 1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창피합니다. 제발 아들한테, 따님한테 결혼식 좀 소박하게 하거라. 무료 예식장 있잖아요. 교회에 가서 하셔도 좋고 공원에 가서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소득을 이번 기회는 꼭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꼭 한번 이걸 진단해 보십시오. 자, 이제 제 강의는 이제 너무 딱딱한데요. 끝이 났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어디서
집에서, 사실은 집입니다. 예. 누구와 이웃을, 젊은 이웃을, 노인들만 몰려 살지 마시고 젊은 이웃과 모여서 무엇을 하며 영혼을 자극하는 지루한 취미여가 말고 아주 재미난 취미여가, 사람과 어울리는 취미여가. 혼자 기타 치시면 안 됩니다. 악단을 만드셔야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걸 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산은 노후에 쓰기가 어려우세요. 70 넘으면 금융기관 출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은 안 합니다. 잘 안 오세요. 그냥 쭉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생 소득을 한번 꼭 진단해 보시라는 거죠. 치매에 걸려있던, 요양원에 있던,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은 쓰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발 좀 행복하십시오. 행복 포트폴리오. 너무 돈돈하지 마시고 행복 포트폴리오, 가족, 취미여가, 사회활동, 건강 이런 걸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요. 잠깐 다음 공연을 좀 소개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없는 관계로. 다음, 제 강의는 어땠습니까? 좀 도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공연은, 우리가 이제 강연 사이사이에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태포제이라고, 이 남자의 자격에서 저는 봤어요. 이분들을. 남자의 자격에서 놓은 이 탭댄스를 하는 분들인데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일 유명한 분들이랍니다. 사실 오늘 이 공연은 부산, 대전 거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 멋진 그런 공연을 한 6, 7분간 보실 텐데요.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에는요, 345개의 경렬이 있답니다. 이 손에. 어쩐지 제가 어릴 때 보면 할아버님이 이게 자꾸 일어나시면 손바닥을 치시고 손을 막 비비어가지고 얼굴에 대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여기는. 반드시 손뼉을 치면서 보셔야 건강하십니다. 우리 헬스 오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